깔끔하면서도 스펙타클한 협상의 기술. 마지막 4개 회차에서 가장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90화 주인공이 순영이고 마지막 11.12에서는 진짜 주인공이 준호. 근데 이건 개별의 피가 아니라 지금까지 조금씩 빌드업했던 것들이 터지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권선징악하면서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애초에 누군가가 일부러 준호 형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해요. 준호가 M&A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겠죠. 한마디로 형이 처음부터 본인 의지로 전보제약을 노린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정보를 줘서 망하게 한 다음 준호를 흔들어 보자 했던 거죠. 망할 것을 알고 있었던 전보제약 내부자가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형을 통해서 준호가 전보제약을 인수하게 하려고 했는데 대쪽 같은 준호가 그 말을 듣지 않으니 그 작전이 실패한 거고요. 어찌 보면 형은 세력에 의해 이용당하고 희생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걸 준호가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회사 내부 정치는 점점 치열해져 가고 하전무 라인에 섰던 사람들도 하전무의 전화를 안 받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전무는 당연히 눈치채고요. 위기감이 들겠죠. 그럼 똥볼을 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난 리조트 건으로 인해 하전무는 흔들리고 준호는 점점 힘을 얻고 곧 임원이 될 거라는 소문까지 나면서 회사 지형이 급격하게 바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준호에게 그날의 비밀에 대해서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준호의 라인에 서기 위해서요. 물론 준호는 나 임원 될 거야 라고 하는 말투가 임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긴 해요. 나도 다 왔어 라는 말이 임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임원 자리를 이용하는 게 목적인 것 같거든요. 복수를 위해서요. 지금까지 꽁꽁 숨어있던 이성재 배우까지 드디어 얼굴을 드러낸 만큼 9화부터는 슬슬 터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런데 그 최종 빌런, 저는 회장일 것 같아요. 허허실실 모든 사람을 떠보고 있고 무려 11조의 부채가 있는데 정작 회장이 크게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죠. 만날 잘할 수 있겠냐고 시험만 하고 떠보긴 하고 사무엘펀드 송태우 이사가 송 회장의 아들이고 둘은 철저하게 서로를 언급하지 않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전화도 없을까요? 심지어 아직까지 가족 사진이 회장 방에 당당하게 걸려있는 인물인데 말이죠. 사이 안 좋으면 저 사진을 저렇게 뒀겠냐고요. 실제로 재벌 자녀들이 사모펀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인맥과 신뢰도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태호는 그냥 돈 버는 거고 뭐고 무조건 노리는 게 산인의 주식입니다. 세상에 15%에서 10%로 깎아주면서 담보는 주식 2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놓고 산인을 갖겠다는 야욕이 드러난 모먼트였어요. 사모펀드의 목적은 돈인데 태호는 계속 목적이 산인인 거지. 결국 회장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말로 산인의 운영 건강성을 강조하는 엄포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하다가 산인이 어려울 경우 아들에게 넘어가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표면적으로는 경영권 승계가 아니에요. 태호 이사가 실력에 의해 갖는 거죠. 송 회장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못 믿어해요. 특히 하전무는 그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냥 알면서도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숨겨진 대책이 있다는 소리고요. 아들한테 하전무 숫자 장난질 다 듣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18%로 해서 15%로 해달라. 그런데 결국 더 내리라고 회장이 압박을 했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담보 산인 주식 2배 달라고 했을 때 하전무를 까짓 거 2배 오케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핑퐁 둘의 협력에 하전무가 가운데서 그림을 만들어준 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M&A를 진행하고 송 회장과 사무엘의 행동을 가까이 보면서 아버지 송 회장과 아들이 짜고 산인을 먹으려고 하는 걸 준호가 이미 다 눈치를 챘겠죠.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준호와 태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진짜 빅매치, 본 게임일 것 같네요.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협상의 기술은 아나요와 함께. 아나요 구독.